중도 선사 유적지에 중국 자본도 지금 들어가서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제야사학자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 최문수 지사, 그래서 좌파죠? 거기 중도 선사 유적지에다 중국 애들이 건물 짓는데요. 레저 사업단지. 이제는 백제까지 중국의 역사에 집어넣습니다. 백제까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밑에 부여, 고구려, 백제, 발해, 거란 다 중국의 역사로 집어넣어요. 저게 왜 중국의 역사야? 우리의 역사지? 여러분, 고구려, 백제, 부여, 발해는 한국의 역사죠? 거란도 한국의 역사입니다. 거란이 한국의 역사에 포함될 수 없다면 거란은 몽골의 역사로 들어가야 돼요. 거란을 한국사에 집어넣을 수 없다면 몽골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예요. 절대 중국은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얘들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왜 백제가 저기에 들어가 있느냐? 대륙 백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제라는 나라가요, 시작은 중원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제라는 땅이 산동반도, 청도 있는 데 있죠? 그쪽서부터 해서 양자강 북부 일대, 그 다음에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쪽 거기, 그 다음에 일본 열도예요. 그래서 그 백제는 거대한 해상 왕국으로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일종의 동북아시아의 로마 제국 같은 나라예요. 카르타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광개토대왕 때 요서 지역에 있던, 즉 산동반도서부터 양자강 북부 지역까지 있었던 그 지역에 백제 영토가 광개토대왕에서 개박살이 나죠. 고구려한테 뺏겼다는 소리입니다. 고구려가 거기까지 진출했다고. 예? 그러면서 백제의 영토가 중국 쪽 지역을 잃어버리면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축소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백제의 국군이 한 번 꺾였다고요. 그걸 다시 부활시키려던 게 성왕 때고, 물론 그것도 결국 꺾이죠. 꺾이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상하이에 있을 때, 상하이에 가면 삼조고가 있었습니다. 그 유적지에 가면, 저거 삼조고인데?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문양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역사를 연구하지 않을 때니까 뭔지 몰랐어요. 야,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그냥 이러고 지나만 돼서 제가 조금만 관심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보면 저거 한국의 문양인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냥 관광지라, 그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걔네 전통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백제 문영 왕릉과 비슷한 무덤의 양식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많아요, 중국에. 왜 많으냐? 거기가 원래 백제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백제 중심지가 한반도로 옮겨온 거는 광개토대왕 이후예요. 왜? 개박살 나면서 힘이 약화되면서 일로 몰려왔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백제사까지도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안 그러면은 대륙 백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산동반도 쪽에 있는 산정반도와 그 다음에 그 양자강 북부 지역에 있는 백제의 문영왕릉이나 추정된 무덤과 동일한 양식의 무덤들을 설명을 하려면요, 그냥 백제까지 중국사에 포함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백제가 중원 지역까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머리 아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춘추 전국시대 때 무덤의 양식을 베꼈대요. 미친놈이죠. 춘추 전국시대 때는요, 은나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주나라가 지배했었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후가 존재했죠. 제후는 왕이 아니에요. 제후가 무슨 그런 고분을 씁니까? 그건 왕이 쓰는 거지. 응?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 제후의 무덤이 아니라고 왕의 무덤이지. 그렇다면 춘추전국 시대 때 제후의 땅의 지역에서 왜 왕의 무덤이 발견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는 동이족의 영역이에요. 동이족. 즉 중국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그거를 덮기 위해서 백제사까지 흡수하는 거죠. 근데 등신같이 우리나라 제야사학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안 해요. 왜 안 해? 물론 전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나라의 제야사학자들이 문재인을 몰빵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17년도에 고대사 관련된 강의를 할 때 그 사람들하고 척을 지게 됐죠. 왜? 말이 다르거든.
나는 중국을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문재인을 비판하는데 제야사학자들은 문재인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이 집권을 하면은 우리의 고대사를 복원시키고 친일사학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동참을 했었죠. 결과는 뭐죠? 이용만 당했지. 이번에 새로 만든다고 했던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고대사 포함됐습니까? 포함 안 시켰죠? 왜? 좌파들도요, 고대사 관심 없어요. 걔네들의 그 역사를 바꾸는 바른 역사라고 소위 얘기하는 관심은 근대사입니다. 빨갱이를 애국자로 바꾸는 작업.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고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2017년도 그 이전부터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춘천에 세계 최대의 고인돌 유적지가 발견된 거.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해볼까? 춘천 고인돌. 아, 나오네. 레고랜드 고인돌. 그렇지. 자, 이겁니다.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랍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고인돌이 발견됐습니다. 자, 근데 이 고인돌 유적을 박근혜 대통령 때에 우파들은 친일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 춘천 고인돌 유적지를 훼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이것을 바로잡고 우리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게 이거를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밀어준다는 얘기를 했다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하지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쟤네들은 친중파예요. 중국의 개라고. 그리고 문재인은 저기 중국 그 위키피디아 같은 그 정보 있잖아요. 그걸 뭐라더라? 바이두 백과사전에 보면은 조선족으로 나옵니다.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승만, 박정희는 한국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문재인은 조선족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선인인가 조선족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애국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 고인돌 레고랜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바꿀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근데 레고랜드라는 말을 하니까 레고 그렇다면 중도 유적지. 네, 맞습니다. 중도 유적지입니다. 레고 하니까 이거 서양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맨날 미제국주의, 서양의 제국주의들이 우리 조상의 유적지를 파기한다 하고 난리치고 데모하고 별 지랄을 다 떨었어요. 근데 재밌는 기사가 있지요. 요거 춘천의 축구장 170개 크기의 강원도 차이나타운을 세우는 강원도 최문수 지사가 나오죠. 최문순 좌파인 거 아시죠? 작년 말 런치식 한국의 유일한 1대1로 사업.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기획 콘텐츠 중국 투자. 강원도 중국 자본으로 대규모 차이나타운 추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다? 춘천. 그렇죠? 자, 여기가 어디예요? 춘천 레고랜드입니다. 그죠? 춘천 레고랜드. 춘천에 뭘 짓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을 짓죠. 어때요? 친중에는 좌우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친중에는 좌우가 없다. 그래서 중도 선사 유적지에 중국 자본도 지금 들어가서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레저 사업단지. 어떻게 지금 우리 제야사학자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 최문수 지사, 그것도 좌파죠? 거기 중도 선사 유적지에다 중국 애들이 건물 짓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제 데모할 때 되지 않았나? 이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 그 제야 역사 단체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네들이 문재인 정권 집권 기간 3년 동안 중국 공산당에게 성상납을 받았거나 아니면 돈에 매수되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이번에 민주당에 대해서 보이콧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민족단체 여러분. 제가 설명해 줄게. 진짜로. 세계 최대 유적지예요. 중도 유적지는 세계에서 제일 큰 데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 고인돌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보유량이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우리나라도 많지만 그 많은 것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중도예요. 그러니까
국내 최대이면서 세계 최대라고. 근데 거기를 중국 애들이 덮어버리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우리나라 역사단체들 어떻게 될 거야? 이제 반중대모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들 압박해야 되지 않나? 집회 안 할 거예요? 데모 안 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왜?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도 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중도 고인돌 유적지를 개발하지 말라는 반대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그렇고 이제 국회 왔다 갔다 할 때 갔을 때도 그 관련자들을 만났어요. 요즘도 그런 거 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무운을 빕니다. 안 하잖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응? 이러니 민주당이 저를 싫어하겠죠. 문재인 정권이. 왜? 자기네 유권 지지자들을 제가 이렇게 긁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너희들 이런 거 몰랐지? 빨리 반대 성명 발표해. 이런 식으로. 선사유적지 복원하고 싶으시면요, 저희를 밀어주세요. 새벽당 쪽을. 제가 또 고대사에 있어서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면, 그 미래통합당 이런 애들도 못해. 고대사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잖아, 머릿속에. 우리나라 단군조선만 나왔다면 개거품 물잖아요. 막 가짜 역사 그러고, 환빠라 그러고. 근데 나는 진중하게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그 춘천 준도 유적지도 개발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어. 당신네들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예.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폭로한 겁니다. 궁금하면은 강원도 도지사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고인돌 위에다가 중국 애들이 건물 짓는 거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걸 제가 아냐고요? 다 아는 수가 있죠. 여러분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단체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이 좌파 사상을 주도하는 세력 중에 굉장히 큰 축을 역사학자들이 담당합니다.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철학과 역사예요. 주체 사상, 주사파가 있으면 다른 반대쪽 축에는 민족사학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역사와 철학이에요. 이 두 개가 좌파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의 두 기둥이란 말이야. 주사파 빨갱이 사상은 어떻게 제가 바꿀 수가 없지만 고대사에 있어서만큼 민족사학만큼은 제가 바꿀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최문순 지사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조선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지지한 좌파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매국노죠? 이렇게 되면 매국노 아닌가? 민주당은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뭐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했잖아요. 친일 프레임 안 씌워집니다. 요즘. 왠지 아세요? 지금의 일본은요. 일본 제국이 아니라 패전 일본이에요.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미국에게 항복선을 한 이후로 늘 미국에게 반식민지 상태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래서 미국의 정책에 어긋나는 외교 정책은 절대 불가능해요. 일본이 뭐 힘을 키워서 한국을 침략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일본이 무슨 수로 한국을 침략해요? 그 좌파들이 거짓말한다고. 근데 뻥이에요. 침략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면 육군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때 얘네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해군과 육군을 육성했다고. 해군은 배 타고 와야 되니까 그런 거고, 일단 배 타고 오면은 그다음부터 상륙을 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육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육군 부대가 바로 조총 쏘는 조총부대였다고. 기병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해군과 육군을 했는데 미국이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다시는 강대국, 군사 강대국이 될 수 없도록 육군을 해산해 버렸어요. 지금도 일본에는 육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만들 거예요. 지금 일본이 평화헌법을 바꿔서 이제 정식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일본이 정식 군대를 만드는 헌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요, 해군 국력은 강화시킬 수 있으나 육군은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떻게 육군 만들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육군을 만들 건데? 지금 일본의 초식남들이 육군을 갈까요? 월급 많이 주고 직업군인지 한다고 해서 육군을 가겠냐고. 안 가요. 그래서 어차피 일본은 해군은 정식 군대화를 해서 강화시킬 수 있어요. 왜? 해상자위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군대 중에 그나마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해상자위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상자위대는 강화시켜서 우리가 아는 개념 해군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육군은 못 만듭니다. 그 얘기는 뭐다? 한국을 공격할 수는 있으되 침략을 못한다요. 왜? 점령을 하고 통치를 할 수 있는 육군, 점령군이 없어요. 이런 거를 갖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꾸 좌파들이 뭐 일본이 쳐들어온다는데 못합니다. 못해. 군대를 안 갔다 온 이 좌파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봤어야 작전이란 개념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왜 평화헌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느냐? 미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평화헌법이 통과된다 하도 당장 일본이 못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적어도 몇백 년간은 그럴 거예요. 일본이 원한다 하더라도. 왜 그러느냐?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육군으로 투입을 시킬 만한 병력이 숫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산업지역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인 판에 군대 보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르면서 좌파들이 이 군대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니까. 예. 100% 사기죠. 예. 100% 사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통과시켜서 정식 군대를 만드는 거는 사실 누가 반대하느냐? 그거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판 아메리카로 해서 묶어서 자신의 통치 영역으로 집어넣어서 영향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일본이 해군을 강화시키면 이게 잠재적 적이 되거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한 이 논리가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근데 이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군대 안 갔던 것들이. 예.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쳐들어옵니다. 중국은 남아도는 검은 아이들이 있어요. 중국의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검은 아이들, 둘째, 셋째 애들, 18세가 돼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갈 때 그 애들은 제외가 됩니다. 한 명만 등록 가능하니까. 그 아이들이 중국에 우글우글하고 넘쳐요. 이 아이들이 전라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를 숫자로 점령하려는 게 지금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동북공정을 하는 거고, 우한폐렴이 났는데도 우한폐렴에서 전라도는 청정한 지역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전라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칠랄레 팔랄레 돌아다니다가 죽어버리면 그 자리를 메꾸면 되니까. 이게 얘네들의 작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수를 읽어야죠.